자, 이어서 물권법 강론 소유권 파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 중에 지난 시간에 보셨던 점유취득시효에 이어서 등기부 취득시효 보도록 합니다. 취득시효는 크게 점유를 근간으로 해서 20년 점유하면 소유권 완성되는 점유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는 등기하고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등기하고 몇 년? 10년이죠. 10년간 선의무과실로 점유하면 소유권을 차지하죠. 등기부 취득시효 두 가지 패턴이 있죠. 출제 비율은 점유취득시효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등기부 취득시효도 법리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부분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문 먼저. 부동산의 소유자로 무한자가 등기한 자가 이때 무효등기여도 상관없고요. 10년간 소유이사로 선의이며 과실 없이 여기 발표하셔야죠. 선의무과실이죠. 선의이면서 무과실이죠. 선의무과실. 우리 민법에 선의무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거예요. 선의무과실로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누가? 등기한 자가. 몇 년? 10년을. 오케이. 자, 사례를 보시면 A 부동산을 B가 서류를 조작을 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서류 조작을 해서 등기를 쳤어요. 그럼 이 등기는 법적인 원인이요. 법적 원인 없이 등기를 했으니 이 등기는 무효등기다. 그런데 말이죠. B가 제3자에게 이걸 매각을 하면 제3자는 이게 원인 무효인 거를 인지를 못하고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등기를 치게 되겠죠. 등기를 이렇게 해요. 이때 우리 민법상 기본 구조가 이 등기가 무효등기라면 제3자가 선의여도 소유권을 차지할 수 없다. 왜냐?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서. 그래, 우리 민법의 기본 구조는요. 기본 구조는 제3자가 뭐여도 선의여도 원칙이죠. 원칙. C는 이 땅의 소유권을 차지할 수 없다. C는 소유권을 차지할 수 없어요. 등기에 뭐가 없어서? 공신력이 없어서. 등기에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C는 소유권을 차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찾아오죠? A가 진정명의 회복으로 소유권 회복할 수 있어요. 그죠? 물권법 총론에서 보셨던 논점.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다는 거죠. 바로 지금입니다. 등기를 하고요. C가 등기를 하고 몇 년이요? 10년이죠. 10년간 점유를 계속한다면 C가 등기부 취득시효를 할 수 있다. C가 몇 년을 등기를 하고 이때 등기가 무슨 등기요? 무효등기요. 무효등기라도 상관없어요. 무효등기라도. 그러고 나서 몇 년을요? 10년간 점유를 계속하면 뭐가 가능하다? 등기부 취득시효가. 그래서 소유권은 이제 A가 아니라 누구한테요? C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소유권을 뺏기고 누가? C가 소유권을 차지하더라. 이게 바로 등기부 취득시효의 기본 구조. 원래는 등기에 뭐가 없어서 공신력이 없어서 소유권을 차지 못한다라고 머릿속에 정립이 되셔야 되고 예외적으로 예외. 등기하고 몇 년이요? 10년 점유했을 때만 아주 예외적으로 등기부 취득시효로 C가 소유권을 먹는다. 기본 구조, 그죠? 자, 이때 두 번째 조심할 거는 이중 보존등기 중 뒤에 격려된 보존등기 있죠. 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된 거. 어떤 땅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A 앞으로도 보존등기, 그 다음에 누구 B 앞으로 보존등기. 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됐죠. 보존등기 이중 보존등기죠. 이땐 우리 민법은 어떻게 처리하느냐면 선등기가 유효. 이게 선등기고 B가 후등기면 보존등기가 먼저 된 게 우선이죠. 선등기가 유효고 후등기는 꽝이다. 그때 이게 꽝이니까 무효로 될 것이고 만약에 B로부터 누가 C가 이 땅을 매매를 해가지고 10년을 가지고 있어도 C는 이 땅을 등기부 취득시효를 못한다는 거다. 왜냐? 땅은 하나인데 A도 소유자, C도 소유자. 이 두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으니 그래서 이중 보존등기 중 어느 거? 뒤에 격려된 보존등기. 여기가 키워드죠. 이등기죠. 이등기를 기초로는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전원합의체.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네 번째 보면 점유자에게 선의는 추정이 되는데 뭐는 추정 안 해줘요? 무과실은요. 무과실의 점유는 추정되지 않아요. 어디서 보셨을까요? 우리 점유권에서 보셨어요. 점유권에서 선자 평온 공연 기억나실 거예요. 선의고 자주점유자 선자 평온 공연 계속은 추정이 되고 무과실은 추정 안 되더라. 그럼 무과실이 추정되지 않으니까 누가? 점유자 자신이 무과실이었다는 걸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 오케이. 자, 그러면 C가 등기부 취득시효로 가지려면 등기를 하고 몇 년이요? 10년 점유하면 됩니다. 이때 특별 요건이 뭐냐? 선의무과실이다. 선의무과실로 뭐를 할 것? 점유를 할 것. 이때 선의는 추정해주고 무과실은 추정 안 되니까 네가 무과실인 거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거, 등기부 취득시효하고 연관지어서 정리할 게 하나 있는데, 자, 그 부분 볼까요? 등기부 취득시효 똑같이 A 땅을 B가 서류 위조했어요. 그리고 B가 이 무효인 등기를 C에게 매각을 했어요. 그럼 C는 선이어도 소유권을 갖나요? 못 갖나요? 못 갖죠. 선이어도 소유권을 못 갖는다 말씀드렸죠. C가 소유권을 가지려면 등기하고 몇 년이 되면? 10년이 되면. 등기하고 몇 년? 10년이요. 10년이 경과되면 C는 등기부 취득시효를 해낼 수 있더라. 등기부 취득시효. 그죠? 그렇게 되면 소유권은 C가 차지하고, 그럼 A는 어떻게 될까? A는 소유권을 갖게 되어 상실해요. 상실한다. 누구한테? C한테. 그때 우리 물권법 총론의 중요한 법리 하나가, 전원합의체 판례가 이거였어요. A가 C에게 가서 못 찾아오죠. C가 등기부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먹었으니까. 그럼 A는 누구한테요? B에게. A가 B에게, 야 B, 왜? 네가 이마 나한테 등기 줘야 되는데, 등기 네가 줘야 되는데 누가요? C에게 팔아서, 네가 C에게 팔아가지고 네가 나한테 뭐 해줄 의무? 등기 이전해줄 의무. 그 의무가, 등기 이전해줄 의무가 어떻게 됐어요? 이행불능 됐어. 네가 너 불능이야. 불능. 왜? 네가 팔아먹어가지고, 네가 C에게 팔아서 네가 나한테 이전해줘야 될 의무가, 이 등기 의무가 무슨 상태? 이행불능 상태가 됐다. 그로 A가 B에게 뭐라고? 네가 불능이 됐으니까 뭐 해달라고? 손해배상 해달라. 즉 전보배상 청구를 A가 B에게 걸 수 있느냐. 이게 우리 대법원 최근 전원합의체였는데 판례는 부정합니다. A가 소유권을 상실한 A가 누구한테요? B에게 이행불능을 이유로, B의 등기 이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을 이유로 A가 B에게 뭐 해달라고? 전보배상이죠. 전보배상을 B에게 걸 수 있느냐? 판례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니 A가 이미 뭐 했어요? 소유권을 상실해버려서 이 청구권의 기반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야, 네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네가 얘한테 청구할 어떤 권리를 청구할 권리 자체가 있는 거야? 상실된 거야? 상실한 거지. 그러니까 네가 얘한테 뭐 해달라고? 전보배상을 요구하는 건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게 우리 전원합의체 결론입니다. 그럼 A는 결론, C에게도 소유권 뺏어온다? 못 뺏어온다? 못 뺏어온다. 등기부 취득시효가 돼서. 그리고 누구한테도요? B에게도 얘가 소유권을 잃도록 원인 제공을 B가 C에게 했죠. 그래서 B한테 무슨 배상? 전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결론입니다. A는 C에게도 소유권 등기 말소를 할 수 없고요. 등기 말소도 안 되고 누구한테요? B에게 무슨 배상도? 전보배상도 구할 수 없다. 결론. 이게 전원합의체. 그래서 31회 기출로 나왔었죠. 이 부분이.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하고 결론 연관지어서 전보배상 문제까지 물권법 총론에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까지 완결지었습니다. 이어서 소유권 취득 원인의 취득시효에 이어서 나오는 게 바로 부합의 법리죠. 부합에 대해서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의 취득 원인이죠. 소유권이 취득되어지는 원인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민법상 취득시효였다면, 두 번째 출제 대상이 되는 부분은 부합의 법리. 취득시효, 부합, 선점, 습득, 가공 다 뭐죠? 이게 원시취득이죠. 그래서 소유권 취득 원인의 민법 총칙 첫 시간에 원시취득에 해당되는 것들 기억하세요라고 하면서 우리 공부했었을 거예요. 그 원시취득의 사례가 바로 시, 신, 가, 발, 유, 무죠. 시신, 가발, 유무. 신은 뭐죠? 시효취득. 신은 신축, 가는 가공, 발은 매장물 발견, 유는 유실물 습득, 무는 무주물 선점이죠. 무주물 선점. 여기까지가 바로 다 원시취득이라는 거죠. 다음 중 원시취득 인거 골라라. 이거 다죠. 간평사 문제 6가지. 시신이 가발인지요. 가발인지 유무를 확인해 주세요. 시신, 가발, 유무 확인, 원시취득. 자, 그 중에 취득, 부합 부분이죠. 부합 부분 연결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합. 그러면 이런 개념이죠. A 땅에 B가 여기다가 건물을 세웠다. 건물을 세우게 되면 이 건물이 땅에 부합이 되느냐, 즉 일부가 되느냐. 부합이라는 것은 물건의 일부나 구성물이 되었을 때 부합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건물이 땅의 일부로 되는 거야?
아니면 수목을 심으면, 여기다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땅의 일부 구성물이 되는 거야? 이 문제죠. 그럼 B가 여기다가 농작물이야. 작물을 심으면, 농작물을 심으면 이 농작물은 땅의 구성물이 되는가? 이 부분을 짚어보는 게 부합의 법리. 또 이 땅이 아니라 이번에는요, A가 가진 건물에, A가 가진 이런 상가 건물에 B가, 임차인 B가 여기다 어떻게 했냐면 창고를, 공간이 좁으니까 임차인이 여기다 창고를 이만큼을 증축을 했다. 창고를 증축한 거죠. 증축했어요. 증축 부분. 근데 여기에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었다. 기존 건물에, 이 기존 건물에. 근데 기존 건물 옆에다 뭐를요? 창고를 증축했다. 창고를. 그럼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의 효력이라는 것이 기존 건물인 이 건물에만 미칠까요? 아니면 창고까지 미칠까요? 이 문제가 바로 부합의 법리의 관건이에요. 만약에 이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과 뭐가 없으면, 독립성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 창고는 기존 건물의 독립적인 역할을 못하니까 뭐가 되었다? 부합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요. 부합이다. 부합. 그러면 저당권의 힘은, 효력은, 힘은 기존 건물에 딸려있는 어디까지요? 증축 부분까지 효력이 작용을 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기존 건물과 어디요? 창고까지 효력이 미친다. 그 말은 누가요? 낙찰자가. 낙찰자는 뭐까지요? 기존 건물과 창고까지 다 가져간다. 바로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요? 부합물까지 미친다는 거다. 부합물. 독립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죠. 근데 이 창고가 기존 건물과 독립성이 있다면, 그러면 이거는 부합물이 아니다. 부합이 되지 않는다. 부합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는 뭘로 결정된다? 독립성 없는 거냐 독립성 있는 거냐, 이거에 의해서 판단 기준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은 이 창고가 기존 건물에 부합됐냐 안 이러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현장 답사를 꼭 해요. 이게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거냐? 창고를 와서 보니 판사님이 이게 샤워장도 따로, 화장실도 따로, 싱크대도 따로, 가스도 따로 다 돼 있죠. 그러면 이 기존 건물과 이 창고는 뭐다? 독립적이다. 그러면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바로 기존 건물의 증축 부분이 뭐가 없을 때? 독립성이 없다라는 이 키워드죠. 독립성이 없을 때는 이 창고 부분은 뭐가 돼요?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되고, 부합이 되면 저당권의 힘은 어디요? 증축 부분에까지 효력이 미친다는 거죠. 여기 포인트. 그래 시험에 아주 여러 번 출제가 됐었어요. 독립성 있느냐 없느냐가 부합의 판단 기준이다. 우리 대법원에. 자, 그래서 자료를 통해서 그 부분 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동산하고 동산이죠. 부동산하고 동산이 부합이 되면 누구 거? 부동산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가 이 동산의 소유권을 차지합니다. 부합물은 누가요? 부동산 소유자가 차지한다. 부동산 소유자. 부동산은 A 거, 동산은 B 거. 예컨대 임차인 B가 여기다 타일을 공사를 했다. 타일 공사를. 그럼 이 타일은 건물에 뭐가 돼요? 구성부분 되죠. 그러면 타일은 누구 거에게? 부동산 소유자에게 기속이 된다. A가. 이때 기존 건물의 뭐한 부분? 증축 부분 나왔죠. 별 3개. 증축 부분은 부합의 제일 순위야. 뭐가 없으면 독립성이 없는 구성 부분으로 되면 뭐가 된다? 부합이 일어난다. 그럼 저당권의 힘은 어디까지요? 증축 부분. 증축 부분에 효력이 미친다. 여기서 키워드 어디다? 독립성 없는. 여기가 키워드다. 그 다음 부합의 특수 문제죠. 건물은 토지에 뭐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건물하고 땅은 따로 편제가 되죠. 그래서 등기부도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는 이원화돼 있어요. 왜요? 별개라는 뜻. 그래서 건물은 토지에 뭐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수목은요. 권원 없이 심은 수목은 토지에 뭐하게 됩니다? 부합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과나무 심은 거. B라고 하는 할머니가 B가 여기다 뭐를 해? 사과나무를 여기다 남의 땅에다 심었다. 그러면 나무는 누구? 땅에게 부합이 돼서 이 토지가 만약에 수용이 될다 치면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이 누구한테요? 땅 주인에게 오는 거지. 수목 심은 사과나무 심은 할머니에게 오지 않는다. 그래서 땅에 수목은 뭐하게 된다? 부합이라는 게 돼버린다. 근데 농작물은 이와 달라서, 수목과 달라서 농작물은 언제나 경작자 소유로 됩니다. 이때 뭐를 필요 없어요? 명인 방법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울타리 안 쳐도 돼요. 그래서 수목과 농작물에 대한 우리 민법적 취급이 다르다는 거죠. 수목은 뭘로 본다? 토지의 부합물. 농작물은 별개. 오케이. 다음
조심할 게 바로 니을이 되겠습니다. 니을이 최근에 연속해서 2번 연타석 시험 문제였어요. 정답으로 그것도. 예, 이 부분 판례로 꼭 정리를 하면서 가셔야 되는데 판례 원문을 읽으면 굉장히 길고 난해하게 돼 있어요. 난해한 그 판례를 통으로 다 외우지 마시고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적고 갈게요. 이 부분을. 자, 배경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요. A가 시멘트를 가지고 있는 시멘트 업자고 B는 건축업자예요. 건축업 하시는 분. C가 건물을 해요. 건물을 여기다 공사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 공사를 이분이 건축주가 공사를 맡겼어요. 누구한테요? B한테, 업자한테. 그래서 업자가 이 건물 시공을 하게 되는데 이분은 뭐가 없어요? 시멘트가 없죠. 그래서 이 A가 가지고 있는 시멘트를 B가 매매로 가져옵니다. 매매로. 시멘트 좀 주세요. 오케이, 드리지요. 시멘트는 동산이죠. 동산. 근데 B가 돈이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 이 시멘트 주인한테 가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공사 끝나면 잔금 치르지요. 그리고 시멘트를 가지고 왔어요. 이를 뭐라고 하느냐?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그래요. 소유권을 뭐 했다? 유보시켰다. 유보부 매매. 즉 시멘트를 넘겨주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잔금 치르면 그때 받기로 하는 거를 소유권 유보부 매매. 소위 뭐라고 그래요? 할부 매매라고 그래요. 할부 매매. 할부로 매매했다는 거다. 6개월 뒤에 갚으세요. 6개월 뒤에. 그러면 시멘트는 누가요? B가, 건축업자가 시멘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얘가 점유하고 있죠. 그러다가 시멘트를 여기다 싸놓고 이걸 어디다가요?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건물 공사에, 이 공사에 시멘트를 어떻게 갖다가 발랐어요. 그래서 시멘트는 건물에 붙어버렸습니다. 발라서. 시멘트를 여기다 발라서 건물에 붙어버리죠.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그죠? 공정에 의해서. 그러면 건물은 부동산이 될 거고요. 건물은 부동산, 시멘트는 동산. 시멘트가 건물과 만나서 뭐가 됐죠? 바르니까 붙어버렸죠. 그 순간 시멘트는 뭐가 돼요? 부동산은 건물에 부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시멘트를 이렇게 공사를 하면, 이게 발랐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시공을 하면 시멘트 공정에 의해서 이렇게 발라버리면, 시멘트를 이렇게 칠해버리면 시멘트는 뭐예요? 건물에 부합이 일어난다. 구성 부분이 돼서 부합물이 되는 거죠. 부합물이. 오케이. 그럼 이 시멘트는 누구 거가 돼요? 건축주 C 거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런데 만약에 B가 이 시멘트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훔쳐다가 여기다 발랐다. 훔쳐서 이걸 시멘트를 발라도 부합은 돼야 안 돼요? 됩니다. 붙어버리니까. 발라가지고 칠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건물의 일부가 돼버리죠. 그래서 부합물은 이 점유가 뭐여도 악이여도요. 훔쳐서 해도 부합은 되는 거야. 훔쳐서 여기에 뭐해도 발라도, 즉 악이여도, C가 뭐여도 악이여도 뭐가 가능하다 이거? 부합은 일어나는 거야. 부동산의 일부가 되는 거야. 시멘트는. 이게 훔친 거라는 걸 얘가 알고 있어도, 그 훔친 거야 알아도 바르면 부합이 돼요. 오케이. 주인은 누구예요? 그러면 시멘트의 소유주는 누굴까요? A 거죠. A 거를 얘가 훔쳐다가 발라도 부합은 일어나는 거죠. 이때 C는 그러면 남의 시멘트죠. A의 시멘트가 여기에 붙여져서 구성물이 된 거죠. 그러면 C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멘트 원래 주인한테 돈으로 보상해주면 끝이야. 그래서 C는 악이여도 이 시멘트를 부합으로 소유권 차지해 못 차지해? 취득한다 이거죠. 악이여도 부합은 된다 안 된다? 부합은 이루어진다. 이게 기출문제에서 3번 31회.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또 정답을 또 물어봤는데 어떤 거냐면, C가 만약에 악의가 아니라 선이었다면 어떻게 될까? 몰랐다는 거지. 얘가 시멘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 거를? A 거를. A 시멘트를 보관하고 있다가 여기다 발랐죠. 바르면 이 시멘트는 누가 차지해요? C가 취득하죠. 그죠? 부합이 돼서. 그런데 C가 이 시멘트를 취득을 하는데 문제는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얘한테 안 해주는 거예요? 아까 훔쳤으면은 얘한테 보상해줘야죠. 그죠? 원주인한테. 시멘트 주인한테 보상해주는 거예요. 발랐으면, 이게 훔쳐서 바르면, 뭐해서 바르면? 훔쳐서 발랐다. 그럼 뭐 해주고? 보상해준다 이거. 보상을 해주고 시멘트는 건축주가 갖게 되는데, 반면에 C가 뭐라면? 선이라면
C가 이 시멘트를 갖는 거 맞죠? C가 취득하는 거 맞죠? 부합에 의해서 구성 부분이 되니까. 근데 원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이 문제죠. C가 A에게 보상하고요? 보상 없이요? 보상을 안 하고, 보상 없이 C가 취득한다는 게 이 판례의 제일 중요한 논점. 왜냐하면 보상을 안 해도 되는 이유는 C가 이 시멘트를 선의 취득한다는 겁니다. C가 무슨 취득을 해요? 선의 취득을. 선의 취득을 해버리기 때문이다. 왜냐? 이런 구조야. A가 소유하는 시멘트를 B가 뭐하다가? 점유하다가, A 소유 시멘트를 B가 점유하다가 어디다가 제3자 건물에 발랐죠. 바르면 C가 뭐하는 걸로? 선의 취득하는 거하고 구조가 너무 똑같다.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남의 거를요, A 거를 B가 점유하다가 갖다 바르죠. 바르면 C가 뭐한다? C가 선의 취득을 하고, 그럴 때는 원소유자에게 보상을 안 한다. 오케이, 이 부분입니다. 포인트. 그래서 이 판례에서 기억할 거, 시멘트를 갖다 훔쳐서 바르니까 선의가 아니라 뭐여도 악의여도, C가 악의여도 부합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부합은 일어난다. 기출 한번. 그 다음 32에 이때 C는 보상을 하고요, 안 하고요? 선의 취득이면 보상 없이 취득한다. 두 가지 맥락을 기억하시는데, 이 사건 이름이 바로 시멘트 바른 사건. 이렇게 시멘트 보안 사건, 바른 사건이라고 우리끼리 키워드를 하나 가지고 가시면, 여러분 판례 원문 보시면 기본서에 실려있는 교재가 있고 실려있지 않은 기본서가 있을 터인데, 그 판례 원문을 보면 20줄이 넘어요. 그 골격이 뼈대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연속 기출문제로 나왔다는 거. 부합, 그러면 구성 부분, 건물에 증축이 됐을 때 부합이 되냐 안 되냐는 독립성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시멘트 바른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법리가 아주 간결해서 쉽죠. 어렵지 아니합니다. 부합 정리가 되셨고, 이어서 소유권의 마지막 부분이죠. 소유권의 마지막 부분인 공동소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를 혼자 하면 단독 소유, 여럿이 하면 무슨 소유? 공동소유라고 그러죠. 가기 전에 잠깐 하나 짚을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소유자가 내 소유권을 누가 침범하면 그 빼앗긴 물건을 도로 찾아오는 원리를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라고 그러죠. 소반청이라고. 반면에 점유자가 내가 점유하는 물건을 누가 뺏어갔다 그러면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하는데, 줄여서 소반청, 이를 전반청이라고 그러죠. 법리가 어떻게 다르냐?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1년 이내만 할 수 있어요. 법에 민법 204조죠. 204조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이내 해야 된다. 근데 소유물 반환 청구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이 점에서 첫 번째 달라요. 그리고 점유물 반환 청구하고 소유물 반환 청구가 달라지는 거는, 점유물 반환 청구는 승계인이 뭐라면 선이면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거죠. A차를요, A차를 B가 점유하고 있다. A가 차주, B가 차량 점유자. 점유하는 차량을 누가요? C가 훔쳐갔어요. C가 도둑놈이. 그럼 얘가 점유하는 걸 얘가 뺏어갔으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죠. 1년 안에. 근데 이걸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제3자에게 넘겼다. 이 제3자를 우리는 뭐라고요? 승계인이라고 그러죠. 이때 승계인이 뭐라면? 손이라면. 점유자는요. 점유자는 뺏어와요, 못 뺏어와? 이거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점유물 반환 청구. 점유자가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승계인이 뭐라면? 선이라면. 악일 때만 뺏어와요. 1년 이내. 근데 점유권이 아니라 누구예요? 차주는 뭐야? 소유자죠. 차주는 소유자죠. 소유자가 뭐 하는 거?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거. 이를 소유물 반환 청구죠.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요, 제3자가 뭐여도 선이어도, 나 몰랐는데요, 이거 도품인 거 훔친 거 몰랐는데요 라고 해도 소유자는 반환 청구가 허용이 됩니다. 바로 소반청이죠. 소반청은 되고 전반청은 안 돼요. 승계인이 뭐라면? 선이라면. 이 부분에서 맥락상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바로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공부를 할 때 물권 총론에 이 부분이 한꺼번에 같이 세 개가 한꺼번에 쫙 정리가 되셔야 여러분이 말하는 물권적 청구권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결이 됐다는 거죠. 물권법 총론에서 물권적 청구권 공부를 했어요. 누가? 물권자가 합니다. 누구에게? 현재 방해자에게. 기간은요? 제한 없어요. 그죠? 예. 원인은요? 고의과실 불문합니다. 이를 물권적 청구권의 법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 논의가 뭐하고요? 소유물 반환 청구하고 점유물 반환 청구권까지 한꺼번에 쫙 연결하시면 제대로 완벽한 정리. 바로 그 근원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다. 소유물 반환 청구는 기간의 제한도 없고 상대방이 선이어도 뺏어온다. 왜? 내 거다 이거. 내 거 찾아온다. 네가 선이어도 내가 뺏어온다. 근데 점유자가 뺏어오는 거는 승계인이 뭐라면 선이라면 얘도 점유자야 임마. 야 이 B 너만 점유자야. 나도 이 차량 점유자야. 그러면 점유는 현재 있는 그 상태로 두는 게 평화로워. 그래서 얘가 선이면 점유자가 회복을 할 수 없어요. 점유 회복을. 오케이. 이래서 소유물 반환 청구와 점유물 반환 청구의 근원적인 차이점 정리를 해보셨습니다. 이어서 소유권의 마지막 공동소유 연결하시죠. 소유를 혼자 하면 단독소유, 여럿이 하면 공동소유. 이때 공유, 총유, 합유가 있죠. 그 중에서 공유가 출제 비율이 제일 높아요. 종유는 A2뿔입니다. 시험에는 어느 부분이요? 주로 사례 문제로 출제되는 게 90%. 이렇게 적어두시면서 정리하실게요. 사례 문제로 가불병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민법에 사례 문제로 시험을 출제하는 경우가 사례 문제로 출제되는 게 적을 때는 7문제. 제일 적게 나온 게 7문제. 제일 많을 때는 몇 문제까지요? 예, 우리 민법이 사례 문제. 가불병으로 나온 게 제일 많을 때는 20문제까지였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한 문제 다음에 사례 문제, 한 문제 다음에 사례 문제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수험생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나 처음부터 끝까지 가불병 읽다 나왔어. 이게 그때죠. 계속 가불병만 나오는 거. 갑이 을에게, 을이 병에게 이렇게요. 그래서 민법이 사례 문제를 많이 낼 때가 있어요. 예, 이거 난이도를 좀 높일 때. 난이도를 이렇게 상으로 끌어올릴 때는 사례 문제를 많이 출제하면 단순 암기로 문제 해결이 좀 어렵죠. 그 점에서 사례 문제를 많이 내겠다 그러면 이걸 높이면 돼요. 사례 문제 비율을. 이거 줄이면 점수 난이도가 좀 쉬워지고. 민법은 이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사례 문제를 적게 내느냐 많이 내느냐 이거에 의해서 난이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유가 되겠습니다. 사례 문제로 준비 꼭 해두실 겁니다. 자, 가보실까요? 공유에서 첫 번째가 지분이죠. 내가 부동산을 갑, 을, 병 세 사람이서 공유로 가지고 있다. 총유는요? 총유는 뭐가 없어요? 지분이 없어요. 분할도 안 돼요. 교회 재산이나 사찰 재산처럼 지분도 없고 그거 교회 땅 분할도 안 돼요. 구성원끼리 전쟁이 일어나니까. 근데 공유는 뭐가 가능해요? 지분이 있어. 지분이. 내가 3분의 2다. 야, 너 6분의 1이고 너도 6분의 1이야. 니네 얌전하게 했어. 왜? 내가 과반수거든. 그렇죠? 이때 지분이 있다는 거. 지분이 있다는 거는 뭐를 뜻하는 걸까요? 짚어보시죠. 첫째, 지분은 뭐를요? 소유권의 비율을 말합니다. 소유권의 비율. 이래도 이해가 안 되죠. 지분이 뭐냐? 지분이 소유권의 비율인데 물컵이 있다면요. 물컵이 있다면 그 물컵에다가 물을 빨강색 물감을 딱 떨어뜨리면 빨강색 물감이 어떻게 될까요? 컵 전체에 이렇게 퍼지죠. 그게 지분의 정확한 이해예요. 따라서 내가 지분이요. 을이라는 사람이 지분이 6분의 1 가지고 있죠. 그럼 이 6분의 1이 만약에 이게 연두색이면 연두색 물감을 컵에 딱 떨어뜨리면 얼마가 6분의 1만큼 골고루 퍼져가지고 쫙 분포하는 게 지분의 정확한 개념이다. 따라서 지분이 있다는 거는 소유권을 뭘로? 비율로 쥐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1인이요. 독점 사용권이 공유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 별표. 그래서 공유물은 어느 한 사람이 뭐 할 수 없다? 독점하면 안 된다는 거다. 그거 불법이야. 왜? 지분을 누군가가 침범하니까. 부동산이 이렇게 공유로 되어 있는데 어느 누군가가 뭐 하면 독점을 하게 되면 그건 불법이다. 독점권이 없다. 독점권이. 병이 여기를 독점한다. 왜? 을과 갑의 지분이 여기 있는데 침범이 돼서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의 첫 번째 특징은 소유권의 비율이고 그 비율이라는 개념 안에 골고루 퍼져 존재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어느 한 사람도 독점 사용권이 배제된다는 사실. 두 번째. 이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데 지분을 처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지분이 뭐였어요? 소유권의 비율이었죠. 같은 맥락이죠. 그럼 지분을 처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환원하면 뭐예요? 소유권의 일부를 양도한다는 뜻이다.
내가 지분을 팔아? 그럼 이 소유권을 3분의 2만큼 떼서 판다는 거다. 그럼 내 소유권을 처분하니까 을과 병 다른 사람한테 동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오케이, 여기 포인트.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이때 처분이라는 개념에는 이게 들어가요. 지분을 뭐하거나 양도하거나 지분의 저당 설정하는 게 처분에 들어가는데 이거 할 때 다른 사람한테 뭐를요? 동의를 안 받는다는 거죠. 여기 기출문제. 이어서 한 사람이 포기한 지분은 국가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요?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이 되어져서 만약에 을이 6분의 1만큼 지분을 날렸다. 그럼 얘 지분은 누구한테요? 병과 갑에게 귀속이 되는 거지. 이걸 국가가 뺏어가진 않는다. 왜? 국가가 여기 무슨 기여를 한 게 없으니. 그래서 공유 부동산에 지분을 1인이 포기하면 다른 공유자에게 넘어가지 국가에게 가지 않는다. 조심할 게 이게 왜 시험에 나왔느냐 여러분. 집합건물법에서는 집합건물법에서 공용 부분이죠. 공용 부분. 대지사용권이죠. 공용 부분이나 대지사용권. 대지사용권을 1인이 포기하면 이거는 누구한테 간다? 다른 공용 부분 소유자가 아니라 누구한테요? 국가에게. 이때는 국가에게 귀속이 돼요. 이 점에서 공유하고 살짝 성향이 다르죠. 그래서 공유에서 지분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고 개인의 지분 포기가 되었다고 해도 국가가 그 지분을 넘겨받지 못한다. 이 지분은 누구한테 간다? 국가가 아니라 누구한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분에서 세 가지 꼭 가져가실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분 처분이죠. 지분 처분할 때 동의를 받아내요? 안 받고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고, 이어서 두 번째, 공유물의 이용관계죠. 공유물의 이용관계. 자, 공유에서 각 공유자가 물건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많은 분쟁이 벌어지죠. 그 분쟁을 우리 민법에서는 세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첫째가 보존행위, 두 번째는 관리행위, 세 번째는 처분행위. 세 가지 관점에 서서 분석을 합니다. 보존, 관리, 처분행위. 이 개념이 어디에서도 또 나오죠. 민법에서. 대리에서 나와요.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면 대리인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는 민법 119조가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 세 가지를 할 수 있다. 보이게 할 수 있다. 보이게를 할 수 있다. 대리권의 범위가 뭐 할 때? 불분명할 때. 보존, 이용, 계량. 이 이용, 계량을 줄여서 관리행위라는 거죠. 보존이나 무슨 행위? 이용, 계량 행위. 여기까지 할 수 있고 뭐까지요? 처분행위는 할 수 없더라.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보존행위는 그럼 누가 하느냐?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보존이 뭐야? 뺏긴 거, 공유물 뺏어간 거를 도로 회복하는 거죠. 이게 보존이다. 지키는 거. 공유물을 지켜내는 거, 뺏긴 걸 도로 회복하는 거. 자, 볼까요? 첫째,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 점유할 때 하고, 두 번째는 제3자에게 원인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을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합니다. 공유물을 누가요? 제3자가. A가 공유물을 뭐 할 때?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 공유자는 보존행위를 근거로 단독으로 공유물 인도 청구할 수 있다. 뺏어올 수 있다는 얘기다. 즉, 이 공유 부동산을 누가요? A가 불법으로 침범을 하면 A는 이 공유 부동산에 지분이 없는 상태. 따라서 공유자는 전부를 뺏어올 수 있다. A로부터. 오케이. 두 번째는 공유물이 제3자에게 A에게 원인 무효의 소유권 등기가 넘어가면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번에는 A가 침범한 게 아니라 A가 어떻게 했다? 불법으로 등기를 했다. 원인 없이 등기를 뺏어갔다. 원인 없이 등기를 뺏어갔다면 누구 거를요? 세 사람 거를. 세 사람의 땅을 누가? A가 외삼촌이 등기를 원인 없이 뺏어가서 등기를 해놨다. 그러면 이 공유자들은 이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지켜야죠. 단독으로 이 등기 전부를 말소할 수 있다. 말소해 주세요. 이 외삼촌 여기 지분 없죠? 이 등기 말소해 주세요. 누가? 각 공유자가 전부를 뭐 시켜달라고? 말소시켜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소 청구. 그런데 세 번째 조심. 세 번째로 건너가면 공유 부동산을 누가요? 공유자 1인이. 자, 2번과 3번의 결정적 차이가 시험 타켓인데 2번은 누가요? 제3자가.
공유물이 제3자에게 등기가 격려된 사안이었고 3번은 공유자 1인이죠. 1인이 등기를 가지고 있다가 제3자에게 매각을 한 거예요. 다르죠, 구조가. 자, 갑을병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갑이요. 이 큰 누나가 동생들하고 공유하다가 큰 누나가 누구 앞으로요? 자기 명의로 등기를 했다. 큰 누나가 누구 명의로? 자기 단독 명의로 등기했다. 단독 명의로. 그때 이 동생들은 그러면 이 큰 누나 앞으로 등기된 걸 어떻게 할까요? 전부 말소시켜달라고. 아니 왜 큰 누나 혼자 명의로 해놔? 우리 세 사람 건데. 그러면 동생들이 이거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느냐? 못한다. 을과 병이 큰 누나 단독 명의로 해놓은 거를 뭐 할 수 없다? 전부 말소할 수 없다. 전부를 뭐 시켜달라고? 말소 청구를 못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왜냐? 큰 누나도 지분은 있잖아. 얼마가? 3분의 2만큼. 그래서 을과 병이 큰 누나 앞으로 단독으로 등기 걸어놓은 거야. 이렇게요. 단독 명의로 등기해놓은 거를 뭐 할 수 없다. 을과 병이 동생들이 전부를 말소해달라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 만약에 큰 누나가 단독으로 등기했다가 누구한테요? 3자에게요. 3자에게 처분했다. 그래서 3자에게 뭐가 됐다면? 소유권 이전이 되면 3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면 이때 동생들이요. 을과 병 동생들이 이 제3자 등기를 뭐 해달라고요? 전부 말소해달라고. 전부 말소를 또 할 수 있느냐? 똑같이 전부 말소 안 된다는 거죠. 전부 말소는 안 된다. 왜냐하면 큰 누나가 얼마만큼을? 3분의 2만큼 지분을 쥐고 있죠. 3분의 2 지분만큼은 권한이 있어 없어요? 권한이 있는, 처분권 있는 상태다. 내가 권한이 있잖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그래서 이 처분을 해가지고 제3자가 등기를 했다면 전체 말소는 할 수 없다. 왜? 3분의 2만큼은 권한 있는 사람이 넘긴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 큰 누나가 어떻게 한 거? 자기 단독 명의로 해도 전부 말소가 안 되고 또 큰 누나가 뭐 한 거? 제3자에게 처분했죠. 그래도 제3자에게 넘어간 거 뭐 할 수 없다. 전부 말소는 안 된다는 거지. 전부 말소를 할 수 있는 건 누가요? 이렇게요. 이 공유부동산이 제3자에게 제3자에게 원인 없이 넘어가면 이거는 전부 말소 대상이 된다. 근데 누가요? 큰 누나가 단독으로 해놓으면 전부 말소 안 되고 큰 누나가 처분해도 전부 말소 안 된다. 왜? 큰 누나 3분의 2 지분만큼은 권한이 있으니까. 확연하게 이 두 가지가 구별되어질 것. 여기가 우리 시험 출제 포인트. 자, 그래서 이게 공유물의 보존행위에서 꼭 논의가 되는 시험 지문이 되겠습니다. 공유물 보존행위의 논점 3개입니다. 제3자가 점이에요? 그럼 전부 뺏어와야지. 제3자에게 등기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제3자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전부 말소해서 지켜야지. 이번에는 제3자요, 공유자 1인이요. 1인이죠. 큰 누나가, 큰 누나라고 쓰면 돼. 공유자 1인을 큰 누나가 제3자에게 매도했죠. 그러면 처분행위를 한 자신의 지분 얼만큼? 3분의 2만큼. 3분의 2 범위 내에서는 유효니까 뭐가 안 된다? 전부 말소 작업이 안 된다. 여기가 포인트. 확실하게 구별하시면서 가실게요. 이걸 사례 문제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사례 문제로. 자, 이어서 보존행위의 두 번째. 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이 4번이 올해도 나올 거예요. 자, 사안은 어떤 사안이냐면 소수 공유자 1인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뭐하는 경우 독점 사용할 때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누가요? 소수 공유자 한 사람이. 가령 갑이. 을이죠. 을이 소수 지분이죠. 6분의 1이니까.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협의도 없이 배타적으로 뭐하면 독점 사용하면 누가? 다른 소수 지분권자 병이 공유물 인도 청구 뺏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쟁점이 된 사안은 이거야. 갑, 을, 병이 공유하고 있고 이 부동산을 을과 병이 각각 소수 지분으로 6분의 1씩 가지고 있는데 누가요? 을이요. 을이 여기를 뭐 했다? 독점으로 나무를 심은 거죠. 수목을 이렇게 심어버렸어요. 이거 누구 땅인데요? 공동명의로 된 땅인데 여기요. 여기 5,000평 중에서 몇 평을 1,000평에다가 나무를 쫙 심은 거지. 누가? 을이요. 그래서 을이 이 땅을 뭐 하게 돼요? 독점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독점 사용을. 소수지분권자가 나무를 심어서 이만큼을 독점하게 되죠. 그럼 누가 억울할까? 갑과 병이 지분이 있는데 여기 이만큼.
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요? 갑과 병이 사용을 해요, 못해요? 사용을 못하잖아. 부당한 결과가 생겼죠. 그래서 소송이 붙었어요. 그래도 누가? 병이. 을도 소수지분이죠. 병도 소수지분이죠. 소수지분권자 병이 뭐 해달라고요? 인도 청구를 한 거야. 그 땅 가져오라고.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죠. 소수지분권자가 뭐 하는 거를? 독점하는 거를. 을이 독점하는 상태를 해소하려고요. 독점 상태를 뭐 하려고? 해소하려고 얘가 주장한 게 뭐죠? 갖고 와. 너가 독점하는 거 가져오라고. 왜? 독점하면 불법이라고 그랬잖아, 민법에서. 그래서 병이요. 독점하는 을을 상대로 뭐 해달라고요? 인도 청구요. 땅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종전 대법원. 작년까지요. 작년 6월 기점으로 작년 6월 전까지는 소수지분권자가 이 독점하는 놈한테 인도 청구가 허용되었어요. 인도 청구가 뭐한다? 허용된다. 이게 우리 대법원 종전 법원의 입장이었어요. 이를 작년 7월에 깨버렸어요. 법원의 입장을 뒤집었어요. 소수지분권자가 뭐하는 거? 독점하는 거. 여기 볼까요? 소수지분권자 한 사람이 공유 부동산으로 사용되어야 할 물건을 독점해서 사용하는 거는 적법이다, 위법이다? 이거 위법이지. 독점하는 거는 위법이야, 불법이야. 그럼 그 해결을요. 해결을 보세요. 디귿 보세요.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 공유물에 무슨 청구를? 인도 청구요. 인도 청구가 뭐야? 뺏어오는 거죠. 인도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판례가 바뀌었는데 종전 우리 대법원은 인도 청구할 수 있었어요. 요게 바뀐 거야. 결정적으로. 그럼 종전에는 얘가 독점하면 이렇게 독점하면 병이 뭐 할 수 있었어요? 뺏어올 수 있었죠. 허용이 됐어 이게. 근데 이 맹점은 이 판례의 맹점은 뭐냐면 예전의 판례 맹점은 얘가 독점하는 거를 해결하려고 병이 다시 뺏어오죠. 뺏어오게 되면 잘 보세요. 도로 누가요? 병이요. 병이 이거를 독점해서 가지고 있게 돼. 봐라. 야, 얘가 독점하는 게 불법이라서 해결하려고 병이 뺏어왔더니 또 병이 뭐 하고 있어? 독점하는데. 그럼 얘가 얘기했던 불법이요. 얘가 독점하는 게 불법이어서 그죠? 그걸 해결하려고 얘가 도로 뺏어왔죠. 뺏어왔는데 또 뭐를 하게 돼요? 독점을 하네. 그럼 위법이 해결이 됐나 안 됐나? 안 됐죠. 그래서 판례는 이런 방법은 궁극적인 근원적인 해결이 아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를 인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뺏어오지 마. 얘가 독점하는 거를 네가 뺏어오지 마. 왜? 네가 독점하는 결과가 됐잖아. 그럼 반복이잖아. 독점, 일로 또 독점, 일로 또 독점, 일로 또 독점. 이거 안 되잖아. 악순환이죠. 그래서 근원적인 해결이 뭐냐? 보존행위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인도 청구 뺏어오는 건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방법을 바꿔. 방법을 어떻게? 지분권에 기해서 너 지분 있죠? 지분권에 기해서 이 나무를 어떻게 하라고요? 방해배제 청구하면 된다 이거죠. 뭐에 기해서? 지분권에 기해. 지분권에 기해 뭐 하세요? 방해배제 청구. 방해배제 청구로 방법을 바꾸면 된다는 거죠. 우리 대법원이. 결론. 병은 소수지분권자 을이 독점하면 병은 소수지분권자인 병이 뭐 하는 거? 공유물 인도 청구. 인도 청구 허용된다 안 된다? 허용 안 된다. 허용된다가 작년 판례다. 작년 법원 입장. 여기가 전원합의체 결론이 되겠고요. 그 대안으로 뭘로요? 야 이걸로 하지 말고 뺏어오지 말고 이걸로 지분권으로 방해배제 청구. 이거 나무 잘라버리라고 그래. 그럼 될 거 아니야. 방법을 달리한 거죠. 방법에 의해서 결론이 달라지니까. 오케이. 자, 이 부분 주목할 전원합의체 판례. 올해도 나온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공유 그러면 제일 중요한 데가 여기다. 정답 확률 1순위. 오케이. 자, 공유자가 독점하는 물건을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보존행위로 뺏어올 수 없더라. 왜? 얘가 독점하는 결과가 돼서. 자, 그러면 이번엔 니을 볼까요?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인도 청구는요. 뺏어오는 거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뭐 하는 거는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되어요. 즉 누가요? 을이 여기를 독점했죠. 독점해서 이 임야를 얼마 동안? 1년 동안이나 혼자 사용했어. 1년간 독점 사용했어. 독점 사용. 야 이거 공유인데 너 혼자 독점했잖아. 이거 불법이 아니야? 불법이야. 근데 그 불법을 보존행위가 아니라 지분권으로 방해배제를 하라는 거야. 또 병은 그러면 얘가 독점해서 사용을 했어 못했어? 병은 못했지. 너 얼마 동안이나? 1년 동안이야.
나 1년 동안이나 여기 들어가지도 못했어. 얘가 출입을 봉쇄해서. 그러면 병은 을에게 뭐 해달라고요? 지분권에게 부당이득 반환 요구하면 된다. 부당이득 반환 요구. 왜 너 혼자 이득을 독차지하냐고.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기억합니다. 인도 청구는 돼요? 안 되고 뭐는 가능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돼요. 이 두 가지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게 공유물에 대한 무슨 상태요? 소수 지분권자가, 다수요 소수요? 소수 지분권자가 뭐 했을 때요? 독점했을 때 그 독점을 뭐 하는 방법? 해소하는 방법이죠. 해소 방법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무엇을 구체적인 대안, 솔루션으로 뭐를 줬다? 인도 청구가 아니라는 거죠. 뭘로 한다? 지분권에 기한 방해 배제다. 이게 솔루션이다. 보존행위로 인도 청구는 아니 되고 지분권에 기해서 방해 배제로 방법을 달리했다는 점 기억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소수지분권자의 독점 문제 해소 해결이 됐어요. 이거 올해도 나올 거예요. 무조건 나온다고 사례 문제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게 나오면 사례로요. 쉽게 나오면 요 문구 그대로. 오케이. 자, 이어서 공유물 보존행위에서 공유물 관리행위 만나실 차례. 관리는요, 임대 주거나 부동산을 임대 주면 뭐가요? 수익이 창출되죠. 관리행위 되겠습니다. 임대에서 벌어지는 분쟁 보실까요? 보존은 누가 뺏어간 거죠. 누가 뺏어간 거를 찾아오는 게 보존이고, 관리는 뭐야? 임대 줬을 때, 공유부동산을 임대 줬을 때 벌어지는 분쟁에 대한 해결이죠. 바로 그게 공유물 관리행위 부분입니다. 관리행위 만나시면 이렇게. 자, 그림을 통해서 도해를 해보면 갑이 방금 전에 과반수요. 3분의 2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과반수죠. 갑이 공유부동산을 뭐해서 임대를 줘가지고 저 강남역 앞에 있는 상가를 임차인 A에게 임대를 줬다. 임대차. 임대 주는 게 무슨 행위? 관리행위다. 이건 지분 얼마요? 과반수면 돼요. 그 임차인이 저 강남역 앞에 있는 저 빌딩을 뭐하고 있다? 점유를 해서 호프집을 이용하고 있다. 호프집을. 그럼 이 점유는 누구로부터? 과반수 권한을 가진 사람한테서 점유를 얻은 거죠. 그러니 이 점유는 적법이다. 반대로요. 갑이 아니라 누구요? 소수지분한테요. 소수지분권자한테 임대 얻어서 점유하면 얘는 불법이다. 너무 쉽죠. 시험 문제. 과반수권자로부터 임대 얻었다. 적법. 소수지분권자로부터 임대 얻었다. 그럼 뭐가 된다? 불법. 너무 쉬운 거죠. 요 차이죠. 그래서 임대 주는 거는 무슨 행위요? 관리행위니까 과반수 지분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래서 임차인이 호프집으로 점유를 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예. 강남역 2층에 있는 2층 건물을 뭐하는 중? 점유해서 영업 중입니다. 그런데 누가 기분 나쁘냐? 소수지분권자인 을과 병이에요. 을과 병이 왜 나쁘냐? 얘가 임대를 놓을 때 동의를 안 받았다는 얘기다. 소수지분권자한테서. 그래서 소수지분권자가 임대차 계약에서 소외된 거죠. 그때 소수지분권자인 을과 병이 누구한테요? 임차인에게. 인도 청구가 안 된다. 명도 청구. 건물 비워라. 이게 안 된다. 왜? 적법점유니까. 과반수권자의 허락하에 점유를 얻었으니 이 점유는 적법점유. 그래서 소수지분권자인 을과 병은 뭐예요? 인도 청구도 안 되고 명도 청구도 할 수 없다. 퇴거도 안 되고요. 그럼 이 소수지분권자가 임차인이 여기 1년간 영업했다고 그래서 1년간 영업한 거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요구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부당이득 반환 요구도 안 돼요. 부당이득 요구하는 거 안 돼요. 왜요? 적법점이잖아. 그리고 이분은 월세를 내요 안 내요? 내죠. 누구한테요? 갑에게. 그러면 이 소수지분권자는 이 임차인에게 요구할 게 아니라 누구한테요? 과반수권자가 월세 따박따박 받았죠. 1년치를. 그거를 얘한테 가서 나누자고 부당이득 요구를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소수지분권자가 해결책으로 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건 없어요. 인도 청구도 부당이득도 요구하면 안 된다. 요거 결론이고. 누구한테요? 과반수권자. 임대료 가져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누구? 과반수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해야 된다라는 거다. 이게 결론이다. 자, 공유물 관리행위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판례 내용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보한 사람, 허락받은 제3자 이꼬로 임차인.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 적법점이다. 반대로 소수 지분권자가 임대를 놓았다. 그러면 이 점유는, 임차인의 가계 점유는 불법이다. 구별되시죠? 기출문제 둘 다 기출. 이때 소수 지분권자는 누구한테요? 임차인에게 가서 따져 못 따져? 니네 따지면 안 되는 거야. 번지수가 틀렸지. 인도 청구도 안 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그럼 너는 누구한테 가야 돼? 과반수권자에게 가서 태클을 걸어야지. 소수 지분권자는 결론이자 해법. 누구한테? 과반수권자에게 부당이득 청구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다. 2번하고 3번이 시험 단골. 공유에서 제일 유명한 판례 그럼 이 판례야. 아까 1인이 독점했을 때하고 이 판례하고 두 개는 시험에 99% 출제된다고 보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유물의 임대차를 뭐하는 거? 해지하거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거. 임대차 계약을 끝내는 거죠. 끝내는 거 누가요? 주인이요. 왜? 월세 안 내니까. 또는 임차인이 갱신 요구했죠. 갱신 요구를 주인이 뭐하는 거? 거절하는 거. 이것도 다 무슨 행위? 관리 행위다. 처분 행위가 아니라 관리 행위다. 기출문제. 지분 얼마면 돼요? 과반수면 되죠. 조심할 거. 처분 행위에 들어가는 게 그럼 뭐가 있느냐? 나대지에 건물 신축하는 거. 판례는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올리는 거는 뭐다? 처분 행위에 속하는 거지 관리 행위다 그러면 틀려요. 나대지 위에, 공유하고 있는 나대지 위에 건물을, 빌라를 신축하는 거는 관리 행위에 속한다. 아니고 무슨 행위에? 처분 행위다. 왜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느냐면 보실까요? A, B, C 셋이 공유하는 땅 500평을 누가요? B가 여기다가 뭐를요? 건물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나대지였잖아요.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다가 뭐를? 건물을 이렇게 신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다른 공유자가 사용을 못해요. 어디를? B가 부지로 쓰는 이 부분이죠. 부지 부분을 누가요? B 혼자 뭐 하게 돼요? 독점하게 돼. 얘가 독점하고 누가? C가, A가 여기를 사용을 못하게 된다. 그래서 나대지 위에 뭐를요? 건물을 올리는 일은 처분행위의 영역이다. 처분행위의 영역이다. 그래서 누구요? 전원의 동의요. 전원의 동의 없이 건물 짓는 거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왜? 처분행위의 영역이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요. 세 가지 중요 개념을 공유물 이용관계에서 뚫고 가셨습니다. 공유물의 무슨 행위요? 보존행위. 두 번째는 무슨 행위? 관리행위. 세 번째는 처분행위. 이렇게 나누셨는데, 첫 번째 보존행위에서 제일 중요했던 맥락이 어느 거?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제3자가 등기를 뺏어가면, 제3자가 등기를 이전해서 뺏어가면 이때는 어떻게 말소한다? 전부 말소하고, 큰 누나가요. 큰 누나 1인이 등기를 뺏어가면 어떻게 해요? 전부 말소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요? 큰 누나도 지분 깔고 있으니까. 두 번째 논점은 공유자 1인이요. 소수지분권자 1인이 뭐하면? 독점하면, 공유부동산을 뭐하면? 독점하면 그 해결 방법이 뭐였다? 보존행위로 뺏어오지 말아라. 이게 결론이다. 관리행위는 과반수권자가 뭐를 놓으면? 임대를 놨을 때. 그죠? 그때 A가 점유하는데 이 점유가 불법이 아니고, 이때 소수지분권자가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태클을 걸 자격이 없더라. 처분행위는 나대지에 뭐를요? 건물 신축하는 거. 나대지 위에 건물을 올리는 게 바로 무슨 행위? 처분행위 영역이지 관리행위 영역이 아니다. 세 가지죠. 세 가지 기본 맥락 딱 잡으셨어요. 오케이. 공유에서 제일 출제 비율이 높아요. 그러면 바로 이 영역. 그럼 마지막 공유물 분할 부분 만나보실 차례. 자, 공유 주장 부분 쌍괄호 3번 하나 있는데 이거 잠깐 정리하고 갈까요? 공유 관계를 주장할 때 그 주장하는 접근 루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볼까요? 하나는 공유자가 공유 관계를 주장할 때 갑이 나의 지분을요. 누구 지분을? 나의 지분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 이 방법이 있고, 갑의 지분이 아니라 누구 지분이요? 을의 지분을. 갑이 누구 지분을? 을의 지분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같을까요? 보세요. 다르잖아요. 위에는 누가요? 갑이 누구? 자기 지분을 대외적으로 권리 행사하는 거죠. 반면에 밑에는 갑이
자기 지분이 아니라 누구 지분? 을의 지분을 주장하는 것. 이거는 성격이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위에 갑이 나의 지분을 내 스스로 주장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 판례는 보존행위로 보아요. 뭘로 봐요? 보존행위다. 그러면 갑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오케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왜? 보존행위잖아. 근데 갑이 밑에는 누구 지분을? 을의 지분을 주장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 등기 말소를 요구한다. 이거는 다 뭐예요? 누구 지분을? 나의 지분이 아니라 남의 지분을 주장하는 거죠. 이거는 보존행위라고 평가되지 않는다. 그러면 단독으로 못한다는 얘기다. 결론. 공유자 1인이 자기 권한을 밖으로 행사를 함에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첫째, 누구 지분을? 나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일은 뭐에 들어가고? 보존행위에 속하니 단독으로 해낼 수 있다 없다? 있더라. 이게 우리 시험 단골 빈출이다. 특히 사례 문제로 연습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의 지분을 스스로 주장해서 제3자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보존행위니까 단독으로 해낼 수 있지만 갑이 누구 지분을? 을의 지분을 주장해서 손해배상이나 제3자의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단독으로 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여기 포인트 됐습니다. 공유의 주장 방법에 관한 근본적 차이. 이어서 공유물 분할이죠. 공유였던 부동산이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쪼개집니다. 그죠? 쪼개집니다. 그 쪼개지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공유물 분할이라고 그러죠. 자, 공유였다가 부동산이 어떻게 돼요? 분할이 됩니다. 분할이요. 그럼 종전에는 무슨 소유요? 공동 소유였죠. 개인 소유 아니라 공동 소유. 이제 분할이 되면 무슨 소유로? 개인 소유로 바뀌게 됩니다. 개인 소유로. 개인 단독 소유죠. 단독 소유로 전환이 되는 게 바로 분할 절차. 이때 공유물이 분할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하나는 무슨 분할? 협의 분할이 있어요. 이거는 공유자 전환의 협의하에 공유 부동산을 쪼개서 나눠가는 거죠. 만약 건물이 3개층이면 1층, 2층, 3층을 삼형제가 나눠가지고요. 협의하에 건물 쪼개서 가는 거죠. 야, 내가 1층 가는다. 너 2층 가져라. 너 3층 가져라. 셋이서 뭐 한 거예요? 협의한 거죠. 이를 무슨 분할? 협의 분할. 그런데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왜? 부동산 가격 1, 2, 3층이 다르고 다 입장도 다 다르죠. 협의가 결렬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죠? 재판에 의해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재판상 분할. 그럼 재판상 분할은 뭐가 안 됐을 때요? 협의가 결렬되면. 협의가 됐어요. 결렬되면. 협의가 뭐 할 때요? 결렬이라는 조건이죠. 협의가 결렬되면. 즉 협의가 이루어지면 안 이루어지면 하는 게 바로 무슨 분할? 재판상 분할 절차가 되겠습니다. 재판상 분할. 우리 재판으로 해 그러면. 그죠? 재판상 분할. 예. 여기 C가요. C 막내가 형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죠. 이쪽 원고 나머지 공동피고. 이를 무슨 분할? 재판상 분할. 어쨌거나 분할은 전원이요. 다 이해관계가 있어서 전원이 참여해야 돼요. 전원이 뭐를 할 것? 참여를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 전제 조건은요. 1인이라도 누락이 되면 이 협의는 다 법적으로 꽝이다. 무효다. 효력이 없다. 이해관계가 지분이 다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서 공유물 분할은 누가요? 전원 참여가 전제가 되어져 있고 그게 결렬되면 재판상 분할로 갑니다. 그러면 협의 분할하고요. 재판상 분할의 근원적 차이는 뭐냐? 협의 분할은 공유자끼리 협의를 하죠. 협의를 해가지고 여기 1층 큰형이 갖고 여기 2층 둘째 여기 막내 3층 가져라. 협의했죠? 그럼 3층을 C가 언제 가져요? 협의가 되면 바로 가져요? 등기해 가져요? 등기해 가져요. 협의가 6개월 전에 됐어도 6개월 전에 됐어도 C가 막내가 뭐를 안 하면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하면 소유권은 넘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뭐를 해야 소유권 이전이 된다? 등기한대요. 등기를 해야만 단독으로 뭐가요? 소유권이 발생한다는 거죠. 반면에 재판상 분할은 형성 판결이어요.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다. 우리 법원의 판결에는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셋으로 나누이고 형성 판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권리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권리관계를 새롭게 창설하는 거. 권리를 뭐하는 거? 새로이 창설하는 거죠. 새로이 창설. 이를 무슨 판결? 형, 성 이루어낸다는 거죠. 새로운 권리관계를. 그래서 판결 즉시요. 무슨 즉시? 판결이 일어나면 즉시 어떤 일이? 권리관계가 새로 만들어지고 소유권이 생기게 됩니다. 뭐 없이요? 등기 없이요. 등기 없이 판결 났죠. 그럼 즉시죠. 즉시 1층에 대해서 큰형이 소유권을 차지한다. 소유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의분할과 재판상 분할의 근원적인 차이는 이 부분에 귀착이 되어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는 협의분할,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거는 재판상 분할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 물권법에서 공부했죠. 물권법 총론 앞부분에서 물권 변동의 등기를 요하는 거 협의분할,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 재판상 분할, 형성 판결이다. 근데 이 중간에 껴있는 게 있어요. 중간에 있는 걸 바로 뭐라고 하느냐? 조정이다. 법원이 조정을 했어요. A가 내놓은 거 1안, B가 내놓은 거 2안, C가 내놓은 거 3안, 안 세 가지죠. 세 가지 안 중에서 법원이 어떻게 했어요? 조정을 했죠. 조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해야만 소유권이 이렇게 1층, 2층, 3층으로 쪼개지는 거지, 등기 없이 소유권이 각각 새롭게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올시다라는 게 우리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요거 전원합의체 판례. 그래서 시험에 당연히 떴죠. 당연히 기출문제로. 그래서 공유물 분할에서는 세 가지 항목 기억하십니다. 협의 분할이냐, 아니면 무슨 분할이냐, 재판상 분할이냐, 아니면 중간에 껴있는 조정이냐. 세 가지 항목이 시험 대상인데 이 두 가지는요, 협의 분할하고 조정은 뭐를 한다? 등기를 한다는 점에서 공통인데 뭐만? 재판상 분할만 등기 없이 소유권이 공유자에게 넘어오더라. 여기 끝.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맥락 해결이 됐어요. 자, 먼저 협의 분할하고 재판상 분할 정리합니다. 협의 분할 등기하셔야 되고요. 재판상 분할 판결 즉시 등기 없이 소유권 넘어옵니다. 끝났죠. 여기서 조심할 게 조정이죠. 조정이면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여 뭐를 맞춰야? 등기를 맞춰야 소유권 변동이 초래된다는 점 전원합의체 꼭 기억하실게요. 자, 조심할 거는 공유물 분할에서 당사자끼리 불분할 약정을 할 수 있어요. 뭐 하지 말자고? 분할하지 말자고. 우리 이 땅 뭐 하지 말자? 분할하지 말자. 왜? 아버님 돌아가시고 유언 남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끼리 소송하는 거 눈꼴 사납지.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가 뻘떡 일어날 일이죠. 불분할 약정을 할 수 있다. 무슨 약정? 불분할. 분할하지 말자는 약속. 그죠? 요거를 뭐 하면? 등기까지 해놓으면 이 지분을 넘겨받은 사람한테도 법적 효력이 승계가 돼요. 무슨 약정? 불분할 약정. 몇 년 안에? 5년 안에 할 수 있어요. 5년. 아버지 돌아가시고 5년 동안은 우리 잠자코 있는 거야. 그런데 주의! 아예 법률로 분할 청구를 금지시켜 놓은 게 있어요. 분할하지 말라는 거죠. 어디에?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있죠. 이거는 절대로 분할이 안 돼. 절대로. 우리 시험 단골 2번. 아파트 어느 부분? 공용 부분.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다음 중 법률에 의해서 분할 청구가 금지되는 항목을 고르면 바로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이다. 엘리베이터. 저 엘리베이터나 계단 저거 분할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공유물 분할까지 정리가 되셨습니다. 나머지 간단하게 키워드 한 수는 또 읽어주시면 쫙쫙 마무리가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소유권 마무리 짓죠.